고양이는 예민해서 스트레스에 약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설계된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병원만 다녀오면 밥을 안 먹고 이사하면 숨어버리고 갑자기 막 소변 실수를 한다던가, 이걸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삐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생존 반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왜 이게 단순 성격 문제가 아니고 질병까지 이어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고양이는 예민한 성격이에요. 예민 보스예요. 하지만 수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조금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은 이게 성격이 아니라 진화적인 관점, 생리학적인 관점, 이 환경 구조적인 관점의 결과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진화적인 이유예요. 고양이는 단독 사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강아지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고양이는 혼자 사냥을 하고 강아지는 그룹 사냥을 해요. 하지만 고양이가 혼자 사냥을 하는 동시에 상위 포식자의 먹잇감이기도 하죠.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는 사냥꾼이기도 하면서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메소 프레데이터라고도 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양이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하고 발달시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을 짜는 행동이 강화되고요. 또 하나는 은폐 중심 행동적인 것들이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지점들 때문에 고양이는 싸우는 동물이 아니라 피하는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개와 비교를 하자면 강아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짖는다던가 공격한다던가 표현을 많이 해요. 표현하는 건 뭐 강아지가 최고죠. 하지만 고양이는 일단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황이 생기면 숨거나 멈추거나 먹지 않는 행동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좀 외부로 좀 풀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외부로 풀지 못하고 이 내부에 축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스트레스를 외부에 많이 푸는 편인가요? 저도 내부에 축적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제작 고양이는 제가 외부에 푼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중요해요. 좀 생리학적인 이유인데 몸 자체가 고양이는 아예 달라요. 고양이의 스트레스 반응은 HPA 액시스를 통해서 매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HPA 액시스라는 말 되게 어렵죠. 우리말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 부신축이라고 하고요. 이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이 코티졸 같은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주요 신경 내분비계 명령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급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응한다던가 에너지 조절이라던가 면역 반응 등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한테서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스트레스 자극이 되면 이 CRH라는 것들이 분비가 돼요. CRH가 뭐냐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신피질을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ACTH가 증가가 되고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다 똑같습니다. 이 HPA 액시스 이 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코티졸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종하고는 동일하지만 조금 고양이는 좀 특이한 점이 보고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고양이의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코티졸 반응이 다른 종에 비해서 빠르고 뚜렷하게 상승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행동적으로 억제,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임상적으로 인지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교감신경 항진,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는 것들이 심혈관계라든가 위장관계, 비뇨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 특발성 방광염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고요. 이러한 질환이 만성적인 교감신경 항진, 그 다음에 방광벽 점막의 기능 이상을 나타내게 돼서 단순
단순하게 감염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매개적인 신경 면역학적 질환이라는 점에서 고양이가 생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뇌에서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고요. 코티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매우 빠르고 강하게 우리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듯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저도 건강검진 할 때 체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처럼 아이가 혈당이 치솟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혈당도 올라가고 이런 코티졸 분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코티졸 과다 분비 반응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특발성 방광염이고요. 이건 감염성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질환으로 저희가 정의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관련돼서는 만성적인 장질환, IBD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과도한 하익기를 통해서 털이 빠진다던가 뭐 할아버지 기침 같은 천식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한테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감정으로 단순하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병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양이의 좀 독특한 사회 구조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사회적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고양이는 혼자 살아도 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상황이 있죠. 근데 지금의 고양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다묘 가정인 경우도 많고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전부 과밀 사회 환경으로 제공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직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숨을 곳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냄새도 막 섞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소음, 청각적인 자극, 소음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람 기준에서는 고양이가 많고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다채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양이한테는 스트레스 환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행동 특징이 있죠. 이게 정말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는 이러한 상황들이 괜찮은 줄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질병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 행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 예측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고양이한테는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통제할 수 있거나 예측 가능한 루틴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갑자기 환경이 바뀐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낯선 환경에 입원을 한다던가 낯선 동물, 사람 포함이에요. 그래서 낯선 새로운 고양이가 온다던가 아니면은 사람이 갑자기 생긴다던가 이러한 환경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고양이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는 변화 자체가 상당히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양이는 예민한 동물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진화한 동물이라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환경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이 스트레스 관리 이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고양이가 숨는 시간이 늘었거나 아니면은 혹시 식욕이 좀 떨어져서 밥을 덜 먹거나 아니면은 방광 문제가 조금 생겼다면 이미 그것들은 스트레스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우리 고양이가 병원에만 갔다 오면 밥도 먹지 않고 어디 숨어 있고 삐졌다라고 오해하시고 주위에서 공사하고 이사하고 뭐 인테리어 하면 뭐 어디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특발성 방광염 걸리는 상황들이 생겨서 이걸 정말 왜 이렇게 아이가 예민할까 삐졌다라고 오해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고양이가 스트레스에 얼마만큼 취약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
양신TV 후원 구독자분들께는 일반 공개 영상 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됩니다. 라이브 방송의 풀영상, 다시 보기, 영상에선 담지 못한 저의 브이로그 컨텐츠, 그리고 후원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전용 라이브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요. 양신TV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후원 버튼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